UBS 그룹프 에이지는 스위스 은행의 주식은 UBS가 100억 달러 규모의 손실보호 계약과 크레디트 스위스와의 공공 유동성 백스톱을 종료했다는 소식에 이어 개장 전 4.6% 상승했습니다. UBS는 또한 크레디트 스위스가 스위스 국립은행에 500억 스위스 프랑의 긴급 유동성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UBS 그룹프 에이지는 스위스 은행의 주식은 UBS가 100억 달러 규모의 손실보호 계약과 크레디트 스위스와의 공공 유동성 백스톱을 종료했다는 소식에 이어 개장 전 4.6% 상승했습니다. UBS는 또한 크레디트 스위스가 스위스 국립은행에 500억 스위스 프랑의 긴급 유동성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식스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 놀이공원 주가는 2분기 추정치를 놓치고 2.5% 하락했다. 이 회사는 수익 4억 400만 달러에 주당 25센트의 조정된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스는 청정에너지 주식은 MAXEON이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표한 후 개장 전 거래에서 31% 폭락했습니다. 2분기 매출 3억 840만 달러는 3억 60만 달러에서 시작한 가이던스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맥시온은 3분기 매출이 총 2억 8천만에서 3억 2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이자율은 MAXEON이 수요 문제에 대해 언급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세이버즈 밸류 빌러지 중고품 가게 소매업체는 실적 부진에 뒤이어 거의 6% 상승했습니다. FACTSET은 17센트와 3억 7,500만 달러를 예측한 반면 회사는 3억 7,900만 달러의 수익에 22센트의 조정된 주당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플라워푸드는 베이커리 제품 회사는 2분기에 상위권과 하위권을 모두 꺾은 후 2.4%를 추가했습니다. 플라워푸드는 12억 3천만 달러의 수익으로 조정된 주당 33센트를 얻었고 컨센서스를 28센트와 12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과 자율비행 분쟁에 대한 보잉과의 소송을 해결한 후 주식은 최근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처는 최근 유나이티드 에ir라인즈와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너지먼트의 출자금을 포함하여 2억 1,500만 달러의 주식 투자 라운드를 완료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컴퓨팅 하드웨어 회사는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과 수익 손실을 기록한 후 23%를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IONQ는 예약 지침을 4,900만 달러에서 5,600만 달러 범위로 높였습니다. 캐나다 통신 위성 사업자인 텔러셋의 주가는 회사가 계획된 LIG HTSPED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를 위해 공급 업체를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후 급등했습니다. 텔러셋은 캐나다 우주회사 MDA가 이제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업체인 THALS 얼리니어 스페이스를 대신하여 LIG HTSPED 위성을 건설하여 약 20억 달러의 총 자본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중반에 최초의 LIG HTSPED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첫 번째 156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면 글로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체 네트워크는 198개의 위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텔러셋 주식은 초기 거래에서 주당 8.45달러로 이전 종가에서 최대 64%까지 급등한 후 50%에 가깝게 약간 하락했습니다. 텔러셋의 CEO인 댄 골드버그는 릴리스에서 텔러셋 팀이 더욱 최적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 THALS 얼리니어 스페이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약 50억 달러의 비용으로 위성을 제조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성 비용 약 30억 달러와 로켓 발사 비용, 지상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비용이 포함됩니다. 텔레셋은 또한 금요일에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포함한 2분기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텔러셋의 순이익은 1년 전 400만 달러의 순손실과 비교하여 이번 분기에 5억 2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미국에서 오지 사용을 위한 스펙트럼 정리를 위해 FCC로부터 2억 6천만 달러를 지불한 덕분에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 전체 매출 지침을 재확인했으며 6억 9천만 달러에서 7억 1천만 달러 사이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 디지털 은행 스탈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이동을 목표로 유럽 이외의 첫 번째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탈링의 CCO인 닉 드루이는 골드먼 삭스의 지원을 받는 디지털 대출 기관이 서비스로서의 엔전 뱅킹 플랫폼을 아시아 국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시아 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탈링은 계약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아시아은행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있는 스탈링이 제휴하고 있는 은행이 개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중소기업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있는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증명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유럽, 다른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현을 흡수할 수 있는 속도에 매우 만족하며 모든 구현에서 가속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잘라내고 붙여넣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더 물질적이 될수록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저는 스탈링이 2022년 3월에 출시한 기술 플랫폼으로 다른 금융기술 회사 및 대형 은행에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은행이 모든 디지털 작업을 직접 수행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당좌예금, 예금, 대출 및 모기지와 같은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즉시 개발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스탈링은 엔진 코어 뱅킹 플랫폼을 국제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매 금융 및 대출 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해 파트너 은행에 의존하는 대신 스탈링은 대출 기관의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처음부터 자체 디지털 전용 은행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탈링은 이미 엔전을 통해 유럽으로 더 확장할 계획을 전보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은행 라이센스로 시작하여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대신 소프트웨어 제품을 통해 국제 확장에 집중하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STATISTA의 2023년 상위 200개 핀테크 기업 목록에 포함된 회사 중 하나인 스탈링은 영국 시장에 민첩한 도전자에서 360만 명 이상의 고객과 51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보유한 확고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규모의 기업 고객 2015년엔 보더니 공동 설립한 스탈링은 작년 4월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25억 파운드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골드먼색스, 커타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 퍼델러티 매너지먼트 언드 리서치 컴퍼니 등으로부터 11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보더는 잠재적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6월 30일 은행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4%의 지분을 보유한 중요한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 작년 말 미국에서 집계된 마덜 X는 갑자기 온라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나 그 컴퓨터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갑자기 온라인 상태가 되었고 그는 테슬라 앱을 열고 지리적 위치 기능을 사용하여 발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소유자는 드레이크 라디오 재생 목록을 듣기 위해 여전히 연결된 스포터파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YAROW가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졌던 소셜 네트워크 XA에 대해 게시했을 때 그의 게시물은 입소문이 났고 추종자들은 이것이 왜 발생하고 보안 위험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동차 보안 회사인 CANIS 레브즈의 CTO인 켄 틴덜에 따르면 완전히 복원된 자동차에는 실제로 보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리그의 ESPN은 그들이 네트워크의 지분을 차지하는 데 잠재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은 리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입니다. 회담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농구협회와 메이저리그 야구는 디즈니의 목표가 ESPN의 형평성으로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리그에 대한 지분을 완화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면 ESPN과의 파트너십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 경영진과 리그 관계자들은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가 순수한 아이디어 단계에 있으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회담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지만 ESPN이 NBA와 권리갱신 계약을 맺으려고 시도함에 따라 뜨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BA와 디즈니의 독점 협상 기간은 2024년 4월에 종료됩니다. 디즈니는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 현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거대 기업의 스트리밍 사업부는 가장 최근 분기에 5억 1,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사는 445억 달러의 부채를 갚고자 합니다. 디즈니는 또한 훌루의 소수 지분에 대해 캄캐스트에 최소 92억 달러를 빚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